나이 들수록 결혼은 힘들어진다. 예전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 빨리 결혼하라는 압박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 말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고, 현재는 나이 들수록 점점 결혼이 힘들어진다는 말에 큰 동의를 하고 있다. 그렇다고 나이 들어서 결혼하지 않은 걸 후회하냐고 묻는다면 오히려 그 반대다. 얼마 전 여자친구들끼리 모여 이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의 주제는 과거 결혼할 뻔한 연인들과 결혼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는가였는데, 놀랍게도 모두 답이 같았다. 그때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에 단 한 점의 후회도 없다고 했다. 한 명씩 차례대로 돌아가며 어떤 사람과 사귀었는지, 어떻게 헤어졌는지 이유도 상세히 들을 수 있었다. 어떤 큰 사건이 있어 헤어졌다거나 상대방이 회생 불가한 쓰레기형 인간이어서가 아니었다. 이별의 구체적인 이유는 각자 달랐으나 왜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느꼈는지는 만장일치였다. 그때는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어떤 사람이 내게 잘 맞는지에 대한 정보가 지금까지 부족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자신의 취향과 성향이 더 뾰족해져 어떤 유형의 사람과 어떤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이 자신에게 맞는지 안다는 게 답이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알지 못해. 그때는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엄청 잘 알고 있다고 느꼈어. 맞아.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나만의 세계가 커지고 단단해지며 타인과의 조율에 있어 전만큼 열정적인 마음이 줄어들었다. 과거의 나였다면 인내하고 맞춰가며 연애했을 테다. 그렇게 노력으로 괜찮은 관계를 형성해 나갔을 테지만 현재는 그럴 확률이 희박하다. 굵직한 이유를 말해보자면, 하나는 과거의 경험으로 이 사람이 나와 잘 맞을 것인지 아닌지를 쉽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없어도 홀로 자립하고 생존할 수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은 친구들이 이상형을 물어보면 내가 하는 일, 쌓아온 커리어에 누가 되지 않을 사람이라고 가장 먼저 답한다. 이제는 상대가 내게 무엇을 더 줄 수 있는지보다 내가 이룬 일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중요해졌다. 그 사실이 재미있기도 했다. 이는 정말 큰 변화였다. 꼭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내가 친구에게 이만큼 마음 써줬으니 친구도 똑같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혼자 지내기에 여유 있는 공간에서 시간의 여유까지 만들어 나를 찾아주고 곁에 머무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걸 더 많이 내어주게 된다. 맛있는 밥을 함께 먹고 상대에게 질문을 던지며 관찰하는 다정한 시간. 이는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에서 찾은 여유 덕분에 생긴 좋은 변화다. 이곳에서 혼자 지내며 1년 전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음을 느꼈다. 치열하게 외로움을 택한 결과로 나만의 작은 성을 만들었다. 이곳에서는 적어도 월세를 내지 못하면 어쩌지? 밥 사 먹을 돈이 없어 굶어서 죽으면 어떡하지 같은 생존 걱정을 당분간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이렇게 겨우 키운 나의 다정함을 앞으로도 잘 가꾸고 나누는 혼자만의 삶이라면 충분하다. 가끔 동거합니다. 혼자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살면 동거의 기회가 잦아진다. 대부분 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일이 생활비 절약에 도움이 되기에 100원 단위로 가계부를 작성하며 여행 다니던 시절에 자주 선택했다. 정말 누군가와 있는 게 좋아서라기보다는 돈을 아끼고자 그랬던 것이다. 사실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할지라도 매번 그럴 수는 없었기에 그게 최선이었다. 그래도 지금 돌이켜보면 그 덕에 여러 방식으로 타인과 살아보고 다양한 동거의 형태를 경험할 수 있었다. 내가 타인과 함께 살 때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어디까지 일상, 생각 공유가 가능한지를 발견했으니까. 덕분에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모양을 구경했고 그것들을 내게 맞는 방향으로 조금씩 다듬는 중이다. 내가 경험했던 동거의 형태들은 아래와 같다. 일하며 만난 동거인들. 여행 다니는 게 일이기도 하고 프리랜서로 혼자 일하다 보니 자연스레 그와 비슷한 친구들이 많이 생겼다. 주로 여행과 일을 병행하는 디지털 노마드 친구들이었는데 하는 일이 비슷해 공통 관심사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배낭여행을 하더라도 본업을 해야 하기에 한 여행지에서 일반 여행객들보다 더 오랜 시간 머무르는 특성이 있다. 그 때문에 자연스레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아파트나 호텔방을 빌려 각자 공유 공간에서 만나 함께 일하고 쉬는 시간에는 일 이야기를 하거나 주변을 여행하며 밥도 같이 먹는다. 이런 경우 대부분이 관광하는 것보다는 일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그래서 여행지에서 같이 일하는 밀린 일처리 메이트가 되기도 한다. 일하기 좋은 카페를 공유하고 현지 모임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서로 일을 소개시켜주거나 협업관계로 발전하는 모습도 꽤 있다. 여행하며 일하는 삶을 유지하는 건 그리 호락호락한 인생이 아님을 서로 공감한다. 때로는 본인이 겪은 힘든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꺼내기도 한다. 꼭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내가 도와줄 수만 있다면 흔쾌히 도움을 주려 한다. 나 또한 무수한 사람들에게 아이디어 영감을 얻거나 내가 가진 고민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혼자 지낼 때는 알지 못했던 다양한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새로운 시선을 얻었다. 여러 공통점을 가진 사람들과 만날 때가 많아서 여행이 끝난 이후에도 간간히 연락해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하기도 했다. 게스트 하우스. 해외여행하며 혼자 호텔 객실에서 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게스트하우스 같은 도미토리 형태의 숙소에 머물기도 한다. 그곳은 해외 각국에서 모인 여행객들과 한 방에서 동거하는 모양새다. 물론 이 경우 낯선 이들과 잠자는 공간만을 공유하지만 가끔 현지 투어 또는 여행 메이트가 필요하다면 친구가 되어 여행을 함께하기도 한다. 친구뿐만 아니라 여행하다가 사귀거나 결혼한 커플들도 종종 만난다.
현지 여행을 할 당시에는 가장 친한 친구지만 여행이 끝나고 헤어진 후에까지 연락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건 어렵다. 그러나 함께하는 동안은 그들이 가진 다양한 문화와 생활 방식을 간접 경험하는 시간이 된다. 게스트하우스 특성상 유럽 20대 초반의 친구들을 사귈 기회가 많다. 한국과 다르게 고등학교 졸업 후 또는 취업 전 비행기 표만 사서 무작정 여행하는 친구들이 흔하기 때문이다. 여행업에 종사하던 프랑스 남성은 유럽이 아닌 아시아권 여행 문화를 배우자는 마음에 일하고 있었고, 아일랜드의 인디밴드 가수였던 친구는 다음 앨범 작업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 오토바이 구매 후 동남아를 천천히 여행 중이었다. 그들은 여행 경비가 많지 않아 주로 게스트하우스에서 청소를 돕고 숙식을 제공받는 형태로 지냈다. 혼자 살아가면서 큰 돈 들이지 않고 원하는 걸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생각보다 무수하겠구나 싶었다. 그런 깨달음을 얻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 공유주택. 현지인 집에 방을 하나 빌리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주택을 예약하면 집주인과 한 집에서 같이 지내기도 한다. 집에 함께 있는 시간에는 집주인과 문화 교류를 하거나 운이 좋아 좋은 집주인을 만나면 친구처럼 지내기도 했다. 호주의 어느 집 방 한 칸을 빌려 일주일 정도 머물렀는데 집주인은 자신의 차고를 사진 스튜디오로 개조해 집에서 촬영하는 포토그래퍼였다. 종종 모델들이 화보 촬영을 위해 방문하는 날이면 차고 옆에 앉아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구경했다. 또 집주인 차를 얻어 타고 마트 쇼핑도 다녔으며 집주인의 친구들이 저녁을 먹기 위해 방문하면 나도 그들의 친구가 되어 같이 식사했다. 밤에는 다 같이 거실에서 영화도 봤는데 정말 현지인처럼 지낸 경험이었다.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던 시절이라 그들의 언어를 알아들으려 애쓰는 나를 보고 있자니 그런 느낌이 들었다. 숙박을 위해 비용을 지불했으나 영어 리스닝 수업비를 낸 듯한 기분이랄까? 실제로도 그들에게 영어 관련 질문을 잔뜩 하며 배우기도 했다. 나중에 혼자 살다가 외롭거나 심심하면 이렇게 공유주택을 운영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한국에 여행 온 게스트들과 함께 살아봐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아직은 내 공간에서 홀로 지내는 시간이 전혀 외롭지 않아 시도하지는 않았다. 카우치 서핑. 이 또한 에어비앤비와 비슷한 형태로 현지인의 집에서 머문다. 다만 공유주택과 다른 점이라면 카우치 서핑은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행 가는 지역의 호스트를 찾아 나를 소개하고 집주인이 허락하면 그 집에서 무료로 머무를 수 있다. 여행 문화 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비스이기에 호텔로 생각하고 접근하면 엄청 실망하거나 번거로움에 포기할지도 모른다. 물론 남는 방에서 머무는 경우도 있으나 카우치 서핑이라는 이름처럼 현지인의 집의 소파에서 자는 편도 덜어 있기 때문이다.
전문 숙박업소가 아닌 현지에 사는 친구 집에서 지낸다는 기분이 더 맞겠다. 이 방법은 주인과의 교류가 잦은 편인데 보통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직장이나 기타 상황으로 여행을 가지 못해 여행객을 받는 듯하다. 외국인들과의 교류를 원한다는 게 이유일 테다.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 집에서 자는 일이 위험할 것 같고 무섭기도 하며 예약이 불편해서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다 파키스탄의 변호사 저택 사무실에 남는 방 한 칸에서 머문 적이 있는데 상업적이지 않은 여행 특유의 분위기가 좋아 용기를 얻었다. 그 뒤로는 종종 이용했는데 재미있는 점이 있다. 카우치 서핑을 이용한 다음 나 또한 집주인에게 리뷰를 남길 수 있고 집주인도 내게 후기를 작성하게 된다. 거기서 내가 받은 후기를 읽어보면서 타인이 내게 느끼는 공통적인 감정과 에너지를 발견한다는 것이다. 참 귀한 깨달음이다. 후기를 작성하는 게 예의이기에 함께 나누는 시간 동안 상대의 칭찬할 부분을 관찰하려고 노력한다. 후기는 그 사람이 가진 것들을 꺼내 좋은 이야기로 작성하는데 찾아보면 누구에게나 좋은 점이 3가지 이상 있었다. 공동주택 하우스메이트. 요즘 한국에서도 조금씩 생겨나는 형태로 집 하나를 통째로 빌려 월세를 나누며 생활하는 방식이다. 월세가 비싼 나라에서는 매우 흔한 방식으로 주로 유럽에서 자주 보인다. 호주에서는 2년간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일하며 지냈는데 당시 직원 전용 숙소에서 지냈고 사장님 집을 관리했던 경험도 있다. 하우스메이트의 경우 한 번 같이 살기 시작하면 최소 몇 달 정도는 쭉 함께 살아야 하기에 동거인을 찾는 조건이 꽤 까다롭다. 우선 집을 구하러 다니면 집주인 그리고 기존에 살던 하우스메이트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어 새로운 하우스메이트를 맞이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몇 달짜리 가족을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최종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했다. 옆방에 살 사람이라도 제대로 골라야 한다는 마인드다. 하우스메이트를 잘못 고르면 최악에는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집 청소로 매일 싸워야 한다. 세탁기와 화장실 모두 공용으로 사용하면 얼마나 싸울 일이 많은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자주 발생하는 걸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 다짐했다. 같이 살며 행복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장거리 연애. 국제 연애를 하면서 자연스레 한국과 상대의 나라를 왔다 갔다 하게 되었다. 아마 그쯤이었던 것 같다. 한 사람을 빠르게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머무는 공간을 보면 된다는 깨달음을 얻은 게 모든 공간과 물건에서 그 사람의 취향, 성격 등 대부분이 빠르게 파악된다. 그런 이유로 상대의 공간에서 내가 함께 머무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상대방이 물건을 사용하는 방식, 물건 고르는 기준, 쉬는 날 루틴 등을 지켜보고 그 사람이 자란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며 왜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나 이해할 수 있었다. 꼭 장거리 연애가 아니라도 진지하게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 살림을 합쳐 결혼 전 동거를 많이 한다.
그렇게 지내다가 결혼한 커플들 말에 따르면 동거와 결혼은 또 다르다고 하지만 사람의 생활 습관 정도는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워케이션. 일과 휴가를 합친 단어로 재택근무를 하거나 디지털 노마드로 일하는 프리랜서들이 찾는 공간이다. 숙박시설과 오피스 시설이 결합된 형태로 머물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또 따로 지낸다. 대부분 워케이션 공간의 숙박은 1인 1실, 2인 1실 공유 오피스가 따로 갖춰져 있다. 주방도 마련된 경우가 많다 보니 일하다가 친해진 사람들끼리 장을 봐서 같이 식사하고 근처로 여행을 가기도 한다. 신기하게도 워케이션 시설마다 각각 컨셉, 분위기가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 모인 사람들은 비슷한 감성을 가진 이들이다. 이런 공용 공간에 사는 장점은 공간 관리에 대한 부담 없이 편한 마음으로 사람과 일에 몰입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워케이션에서 만난 한 부부는 종종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 워케이션으로 떠나 시간 되면 각자 출근하며 산다고 했다. 나중에 함께 살 사람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일을 한다면 함께 워케이션을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싸울 일이 줄어드는 삶의 방식일까 싶어 꽤 좋아 보이기도 한다. 회사는 싫지만 일은 좋아하는 사람들, 때로 매너리즘에 빠질 듯 혼자 살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간헐적 동거 방식이다. 짧은 손님. 시골에서 혼자 사는 모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지만 마냥 좋은 점만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과 실제 시골에서 혼자 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아주 단편적인 예로 도시에 직장이 있다면 나처럼 혼자 시골에 사는 건 당장 불가능함을 누구나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라도 무서워서, 자신이 없어서, 엄두가 나지 않아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등 살지 못할 여러 이유가 있다. 그러나 가끔 사람들이 어느 조용한 펜션으로 하루 이틀 정도 여행 가듯 내 주변인들도 우리 집을 펜션처럼 생각하고 종종 놀러 오기도 한다. 유명한 관광지에 있는 시골집이라면 별로 친하지 않은 지인들이 대뜸 내려온다고 해서 골치 아프다고 하던데 유명한 관광지에 있는 시골집이라면 별로 친하지 않은 지인들이 대뜸 내려온다고 해서 골치 아프다고 하던데 우리 집은 그러지 않았다. 관광지라고는 없는 덜 유명한 동네의 시골집이라 그런지 아니면 내가 친구가 없어서 그런지 정말 친한 사람들만 가끔 오는 정도다. 그 정도는 내게도 즐거운 일이라 흔쾌히 그들을 맞이한다. 게스트룸에 이불을 모아 세탁하고 사람들을 기다린다. 여행이 일인 만큼 내 집에서는 각 나라 호텔에서 모아온 어메니티들이 잘 챙겨져 있다. 호텔 객실에서 가져온 남은 일회용 슬리퍼, 항공사에서 받은 수면 안대, 이어 플러그, 일회용 치약과 칫솔 세트, 편안한 홈웨어와 잠옷까지 구비했다. 정말 원한다면 언제든 몸만 와서 한 달 정도는 편히 쉬다 갈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은 출근 때문에 하루만 머물다가 떠난다.
조만간 또 놀러 올게 라는 인사를 남기고 가지만 그 말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서운하지는 않았다. 아주 친한 친구들과 가족을 제외하고는 한 번 더 시간을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있으니까. 이후 내 집에 오고 싶다고 스치듯 말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든 놀러 오라고 말한다. 어차피 멀어서 지도로 검색한 뒤에 포기할 게 뻔하니까. 종종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성인이 된 이후 절반 이상의 시간을 서울에서 보내며 부모님 집이었던 경기도부터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서울까지 왕복 4시간 정도는 당연하게 오갔다. 막상 만나면 밥 먹고 카페에 가는 정도일지라도 당연하게 서울에서 약속이 잡혀도 불만 없이 잘 다녔다. 그렇지만 이제는 굳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내가 먼저 서울로 가고 싶지 않았다.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고서야 상대를 위한 일방적 배려로 먼 여정을 떠나는 건 매우 피곤하다.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정말 내 공간까지 와주는 손님이 있다면 그들을 마음속 깊이 친한 사이라는 이름으로 꽁꽁 감싸 보관한다. 그렇게 해서라도 먼 거리를 찾아와 주는 사람들은 꼭 바라지 않았던 집들이 선물도 챙겨오고는 한다. 내게 필요한 물건이거나 집과 어울리는 무언가를. 덕분에 집안 곳곳 하나둘씩 이야기가 쌓여간다. 어쩌면 시골로 숨어들었기에 내 곁에 진심으로 남을 사람들만 남은 게 아닐까 싶다. 저절로 불필요한 만남에서 멀어지고 남은 시간을 내가 원하는 것들로만 채우는 중이다.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들쭉날쭉 간사한 나의 마음은 뭘까? 먼 길 시간 내서 만나러 와준 손님들은 진심으로 고맙고 소중하다. 나 역시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며 현지인의 집에서 여러 형태로 머물며 생각했다. 내 집을 만들면 게스트들에게 정성으로 대접하고 싶다고. 그리고 정말 내 나름 최선을 다해 편히 머물다 갈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 억지로 베풀고 싶은 마음이 아닌 진심으로 자처하는 중이지만 막상 내 집에 손님을 초대하니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가 심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특히 우리 집은 배달 음식도 시킬 수 없기에 전날 미리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 청소도 평소보다 더 깔끔히 해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손님을 마중 나갔다가 다시 데려다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게다가 혼자 오래 살다 보니 우리 집에 오는 상대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성가신 일이 생긴다. 우리 집은 시골에 있어서 문단속을 잘해야 한다. 모기장이 있어도 저녁에 창문을 열면 작은 날파리가 모기장을 뚫고 들어온다. 이런 소소한 시골 생활에서의 변수를 미리 알려야 했다. 우리 집을 잘 이용하도록 하나하나 설명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숟가락이 어디 있는지, 빨래 세제는 어디에 넣어야 하는지, 정수기 얼음은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등 말이다. 알려주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종종 무의식적으로 조금 귀찮다는 생각이 든다. 그럴 때는 스스로 진짜 왜 이렇게 마음이 얄팍한 건가 싶어 잠시 반성한다.
내가 남의 집에 그렇게 들락날락하며 그동안 얼마나 사사로운 불편을 끼얹고 다녔는지를 이제야 알았다. 역시 사람은 자기 일이 되어야 깨닫는다더니 예외는 없었다. 덕분에 혼자 살게 된 이후로 누군가에게 초대받으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선물을 준비하고 초대한 사람의 성의를 찾아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특히 내 경우에는 공간과 관련된 칭찬을 해줄 때 진심으로 기쁘다. 그래서 타인의 집들이 가면 나 또한 상대의 인테리어, 취향, 소품에 대해 질문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자 노력한다. 귀찮았을 텐데도 가장 사적인 공간까지 나를 들여보내줘 고마운 마음으로. 본인만의 장소를 보여준다는 건 어쩌면 이제 더 친해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 아닐까? 기꺼이 서로의 불편쯤은 조금 감수하고 상대의 마음을 깊게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 말이다. 마음을 열어준 사람이 후회하지 않도록 알아서 적당한 예의를 차리는 이가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